시장은 투자자분들의 멘탈을 뒤흔드는 어마어마한 폭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미래를 확신하는 이유,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미국의 정치적 분위기부터 살펴볼게요. 최근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이 미국 의회에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을 발의하면서 암호화폐 시장과 미국 경제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법 절차의 시작을 알려 주목받고 있거든요. 이에 따라 8월 3일 실제로 루미스 상원 의원은 상원은행 주택 도시문제위원회가 2024년 비트코인 법안을 접수했다고 발표했어요. 이에 따라 의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법안은 위원회에 배정되기 전에 2번이나 읽힌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제 법안이 법으로 제정되기 위한 5단계 중 첫 번째 단계인 도입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는 상태로, 이 법안은 상원과 하원의 표결을 모두 통과해야 대통령에게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죠. 여기서 이에 따른 움직임으로 이번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서 처음 제안된 이 법안은 미국을 위한 예비 BTC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미국 재무부의 잉여 자금으로 전체 공급량의 약 5%인 100만 BTC를 확보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와이오밍 주 의원은 인플레이션과 국가 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죠. 그리고 여기서 루미스 상원의원은 저는 제 손주들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은 그들을 위한 것입니다. 미래를 이기기 위해서는 저금리 정책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대감 있는 멘트를 전하기도 했었죠. 더불어 특히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도 당선되면 미국 비트코인 준비금을 설립하겠다는 비슷한 의사를 밝히면서 급증하는 국가 부채를 해결하는 데 주력 자산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었죠. 그리고 이 법안은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실제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시장 분석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초당적 지원은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설립이 미국과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보여준다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또한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조치를 채택하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시장의 기둥이 되는 비트코인이 나아가는 미래 방향성과 전망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소식으로 체크할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이런 긍정적 정치 분위기는 트럼프 쪽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역시도 대선 출마를 앞두고 암호화폐 산업을 향해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해리스의 선거 캠프는 암호화폐 업계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어서 이번에 내슈빌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서 연설하며 암호화폐에 대한 게리 겐슬러 현 SEC 위원장의 입장을 비판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업계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해리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이에 대한 이유로서 최근 해리스를 지지한 어포이드의 공동 설립자 JP 테리엇의 지지에 따른 것으로, 암호화폐 업계 최초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테리엇은 트럼프의 공약이 실체가 없다고 비판하며 해리스가 새로운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고 칭찬했고, 더불어 그는 해리스 캠페인이 암호화폐 업계와의 관계를 재설정하겠다는 진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상식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면 상당한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언급했죠. 또한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 로 카나도 해리스의 암호화폐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중요한 회의를 주최할 예정이거든요. 관련 소식에 따르면 이 회의에는 암호화폐 업계 주요 인사들과 해리스 캠페인의 구성원들이 참석할 예정이고, 또한 해리스 캠페인은 암호화폐 기업 알케미페이의 전 고문이자 바이낸스 글로벌 자문위원회 위원인 데이비드 플로프를 선임 고문으로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바마 전 대통령의 팀에서 일했던 플로프는 암호화폐 분야의 규제 명확성을 옹호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더불어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해리스의 캠페인은 7월에 공화당 경쟁자의 2배가 넘는 3억 1천만 달러를 모금했고 현재 3억 7,700만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로 현재 해리스의 당선 가능성은 약 45%로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조 바이든의 최고 당선 확률과 동률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선 해리스가 당선될 확률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러한 움직임이 중요한 이유는 현재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100% 확정이 아닌 만큼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시장의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누가 당선되든 시장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치적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다음으로 리플 소식 살펴볼게요. 최근 XRP의 온체인 지표가 주목할 만한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관련 자료에 따르면 XRP 원장의 1일 온체인 거래수는 7월에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며 높은 네트워크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는데, XRP는 저번 달 35% 상승했고 15% 상승한 비트코인보다 성과가 좋았죠. 그리고 이는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올해의 활동의 견고한 네트워크 확장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으며, 또한 XRP
XRP의 화해적 지배력은 더욱 높아졌거든요. 사실 7월 말에는 급격한 시장 하락이 있었고 이로 인해 많은 포모에 시달리는 매수자들이 패닉 매도를 했었는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결정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매도 뉴스 이벤트를 촉발했지만 이러한 지표를 보이는 XRP의 모습은 앞으로의 상승 가능성에 크게 무게를 더하는 흐름이죠. 그리고 이런 온체인 지표와 더불어 최근 리플 측은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RLUSD에 대한 새로운 웹페이지를 공개했거든요. RLUSD 스테이블 코인은 현재 국경 간 결제 네트워크와 잘 알려진 일계층 프로토콜인 XRP 레저를 활용하여 리플의 사업 운영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XRP 레저와 이더리움에서 모두 출시되어 다양한 생태계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고 이 이중 발행은 특정 중앙화 거래소의 중요한 거래상에 상당한 유동성을 추가하여 유용성과 채택을 증가시키게 되죠. 또한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XRP 레저 EVM도 주목받고 있는데 리플 사장 모니카 룽은 2분기 보고서에서 XRP 레저 EVM 사이드 체인에 대해 집중할 것이고 상호 운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엑셀라와의 협력을 인용했기에 이 전략적 움직임은 사이드 체인의 기능을 개선하고 사용 사례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최근 엘살바도르가 러시아와의 국제 무역에서 XRP와 비트코인의 사용을 조사하고 있거든요. 이는 국경 간 거래를 개선하고 보다 효율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플의 목표와 일치하는 모습으로 리플의 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미 아시아 및 중동 지역을 포함한 세계 각국과 중앙은행들이 리플 측과 협업을 맺어 왔었기에 엘살바도르도 이 흐름에 탑승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각 나라와 계속해서 연결 다리를 놓게 되면 리플의 XRP가 지나다닐 수 있는 연결 통로 역시도 넓혀진다고 할 수 있고 앞서 리플이 웹페이지를 공개하며 자체 스테이블 코인 RLUSD 출범 계획을 다시 한번 공고히 알렸기 때문에 이 역시도 리플의 생태계를 크게 확장시킨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각국의 결제나 통화의 흐름이 리플의 XRP와 같이 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단순한 암호화폐를 넘어서 이래서 리플의 세계 준비 통화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XRP의 시세는 당연히 전례 없는 수직 상승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현 시점 리플은 어마어마한 미래 전망을 가지고 있다는 걸 강조드리면서 금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보시면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